나랑 구독해줄래? 인터넷을 검색해보면, 아기는 어떻게 생겨요? 라는, 그런 게, 질문 같은 게, 장난스럽게 던지는 건지, 아니면, 그냥 늘 놀리려고 그런 질문을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런 질문이 있어서, 아기가 어떻게 생기는지를, 좀 들려하게, 이건 개인적인 사견입니다만, 어,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저도 나름 연구해서 한 겁니다. 이렇게 약을 먹는다든지, 조절해준다든지 그러지 않기 때문에 개인적인 사견임을 밝혀드립니다. 임신이라고, 단순히 임신은, 남녀 간의 어떤 그런 성관계에 의해서 정자와 낭자 만난다고, 임신이 되지 않는 걸로 합니다. 그러면, 굳이 불임 부부가 그렇게 많지 않겠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결혼해서 사랑을 해서 결혼을 해서 정상적인 부부 관계를 하는데도 임신을 하지 못하는 부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미성년자도 이걸 볼 수도 있지만 그런 분들이 생각보다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걸로 압니다. 열심히 하는데도 열심히 만나고 열심히 하는데도 임신이 안 되는 걸로 그렇게 합니다. 음, 저의 나름 연구한 이론에 의하면 어, 이 난로가 있죠. 여기 보면 난로에 이렇게 비교를 하자면 난로에 이렇게 불을 뗍니다. 그죠? 불을 떼면 여기 물 주전자 이 물 주전자에 물을 끓일 수 있을 정도의 에너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죠? 이 물을 끓일 수 있을 정도의 에너지가 없으면 소위 말해 이걸로 컵라면을 못 먹겠죠. 이 물을 부어서 컵라면을 하면 컵라면이 불지 않겠죠. 그냥 차갑겠죠. 그러니까 이 밑에 장작불에 불을 떼서 이 주전자에 물을 끓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전기가 올라와서 저 주전자 뚜껑을 들썩거리게 그렇게 만들어야 그 정도는 해줘야 음신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걸 여러 번 다른 여자에게 하는 게 아니고 한 여자 결혼한 부인에게만 해야 어, 집중을 해야 부인이 이렇게 열이 모이겠죠. 몸에 에너지가 남편이 바깥에서 에너지를 모아와서 그러니까 원시 시대로 이야기하면 어, 여자는 굴에서 살림을 살고 남자는 밖에 나가서 동물들과 뛰어다니면서 사냥을 하러 뛰어다니죠. 그리고 그 사냥을 잡아서 그 고기 어떤 사슴이라든지 멧돼지라든지 고기를 섭취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섭취를 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남자는 그 에너지를 모아옵니다. 음식을 섭취를 하면서. 그래서 그 모아온 에너지를 어, 집에 살림 사는 아내에게 이렇게 에너지를 전달을 하게 되죠. 뛰댕기면서 운동한 에너지를. 그러면 여자는 이제 그 에너지를 어, 다른 데다 쓰는 게 아니고 그 에너지를 차곡차곡 모아서 이 주전자를 끓게 만드는 겁니다. 그게 이제 정자와 난자가 만나게 되면 이 그 주전자가 이제 정자 난자가 되겠죠. 물이 이제 정자라고 생각하면 주전자가 난자가 되겠죠. 그러면 이 에너지에 의해서 부글부글 이렇게 끓는 겁니다. 세포 분열을 하는 거죠. 그 임신을 못하는 이유는 이 기라는 게 없기 때문이다. 에너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제 나름의 어떤 분석은 대부분 보면 맞벌이를 하는 분들이 보면 많이 안 생기는 걸로 불임이 조금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 그리고 그 여성분이 이렇게 봉사활동 많이 다니시는 분들 그러니까 집안에서 이렇게 살림 살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소위 말하는 자꾸 이렇게 자꾸 밖 많이 다니시는 분들 그런 분들 처음에는 남자 여자 결혼할 때 되게 날씬했는데 어, 이제 가족 계획을 하고 조금 늦게 이렇게 아기를 가지려고 준비하다가 보니까 그게 되는 거죠. 늦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남편이 계속 살이 찌죠. 남편이 살이 찐다는 거 남편 몸에 에너지가 없어진다는 거죠. 근데
아내라도 날씬하면 괜찮은데 아내도 같이 살이 찌면 두 사람 다 에너지가 몸 밖으로 빠져나간다는 거죠. 그 날씬하다라는 거는 몸 에너지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주전자의 물을 불불 끓게 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 나이 좀 있으신 분들이 어린 여성과 결혼하는 이유도 그와 비슷한 겁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나이 또래 여성과 결혼하게 되면 그 여성의 에너지가 없는 거죠. 그 우리가 보통 갓난아기로 태어나면 굉장히 크기가 작습니다. 그게 점점 자라면 그 에너지가 키가 만약에 160, 170이 자라게 되면 그 에너지가 그 160, 그러니까 한 5, 60cm를 채울 에너지가 160cm를 채워야 되는 거예요. 160, 170cm를 채워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그 에너지가 차 있는 공간보다 빈 공간이 많겠죠. 그걸 남자가, 그러니까 아내가 그러면 신랑이 열심히 운동해서 에너지를 모아서 아내와 어떤 그런 부부 생활을 해서 에너지를 채워서 물을 끓여야 되는 겁니다. 물을 끓일 정도의 에너지가 없으면 애가 임신이 잘 안 되는 거죠. 여러분이 나중에 결혼해 보시면 알지만 제가 들은 바로는 그렇게 막 한다고 물론 이렇게 에너지가 충만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다른 연애 많이 안 하고 자기 혼자 이렇게 많이 이렇게 에너지를 보유하고 있는 태어날 때부터 보유했거나 아니면 이렇게 하여튼 뭐 몸에 에너지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임신이 빨리 되겠죠. 임신이 빨리 되겠지만 좀 이렇게 좀 즐기시는 분들, 밤 문화를 좀 즐기시는 분들, 몸에 에너지를 좀 많이 발산시키시는 분들은 임신을 하기가 힘들 수 있습니다. 그거의 비법은 잘 먹고 그러니까 난 살 빼야지 이러면서 안 먹는 게 아닙니다. 잘 먹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나 뚱뚱하니까 다이어트 해야지 이러면서 막 굶고 이러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따뜻한 음식을 먹고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살이 몸에 에너지가 차지. 난 다이어트 해야 되니까 안 먹어야지 이러면 안 됩니다. 먹고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그죠? 몸을 따뜻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음식 같은 거 찬밥 먹으면 안 되고 특히 여성분들 뭐 이렇게 그 버터나 양식 스타일보다는 한식 스타일을 많이 드셔야지. 드시고 그리고 그 녹색인데 몸을 데우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뭐 전구지라든지 파라든지 그러니까 그런 마늘 그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지 않은 혈관을 막지 않으면서 몸을 따뜻하게 만드는 그런 재료들이 있습니다. 그런 재료들을 재수있으면 차갑게 먹기보다는 따뜻한 국이나 뭐 밥 같은 걸 설령 밥 한 그릇 받고 한 공기를 먹는다고 하더라도 따뜻한 음식으로 그렇게 먹어야 몸에 에너지가 많이 찹니다. 몸에 에너지가 많이 차면 자연스럽게 세포 분열을 할 수 있게 되고 좋은 걸 많이 먹고 운동을 많이 하는 쪽으로 가야지 안 먹으면 더 에너지가 더 안 쌓이기 때문에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그러면 누군가에서 에너지를 빨아야 되는데 그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에너지가 이동을 하니까 누군가에서 에너지를 그러면 가족이 보통 남편한테 에너지를 빨아먹겠죠. 그렇게 되면 남편이 되게 힘들어집니다. 사람들이 보통 보약을 해먹이면 남편을 보약을 많이 해먹이죠. 남편이 힘을 못 쓰고 이러면 남편을 보약을 보통 많이 해먹이는데 저 개인적인 이거 뭐 개인적인 사견입니다만 여자가 보약을 먹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여자가 보약을 먹고 몸에 주전자에 담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남편이 오면 주전자의 물을 따라서 한 잔 마실 수 있는 그런 게 되면 훨씬 더 건강하고 부부 사이도 돈독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위 그 어른들이 쓴물 단물 뭐 다 빨아먹는다고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 게 이제 그런 걸 길을 이렇게 사람의 에너지를 여자분이든 남자분이든 갖고 있는 에너지를 빨아먹는 거죠.
그래 남자들은 바람을 피우고 젊은 여자 찾는 이유가 그 에너지, 그러니까 이제 소위 말하는 에너지가 다 돼가는 아내나 어떤 주변인들의 그 에너지보다 젊고 싱싱한, 그죠? 그러니까 요즘 걸그룹들 좋아하고 남자들이 걸그룹들 좋아하고 이런 이유가 그 걸그룹 어린 여성의 어떤 에너지, 순수하고 맑은 에너지를 보면 봤기 때문에 좋아하는 겁니다. 그냥 무조건 뭐 젊은 여자가 좋아서 허물쩍거리는 게 아니라 자기가 몸에 에너지가 딸리기 때문에 그런 젊고 이렇게 아직 결혼하지 않은 여성들을 보면서 그 좋은 기운을 받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걸그룹을 좋아하는 겁니다. 그 여자분들은 길을 뺏기지 않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남자들이 보기에는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음식에 비유해서 좀 그렇지만 우리가 뭐 돼지고기나 소고기를 사 먹을 때 새끼를 낳지 않은 암소가 있습니다. 돼지도 새끼를 낳지 않은 암소가 있습니다. 그런 암소와 새끼를 한두 마리 뽑은 암소나 돼지를 그 섭취를 했을 경우 그런 식감이라든지 부드러움의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걸 뭐 여성에 비해서 좀 그렇긴 하지만 분명히 시집을 간 에너지가 충만해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의 차이가 분명히 납니다. 그러니까 쉽게 좀 더 쉽게 이야기를 들어드리면 사과 같은 거 있죠. 우리가 사과를 먹으면 가을에 이렇게 빨갛게 익은 보기 좋게 이렇게 빨갛게 익은 사과가 있습니다. 이건 에너지가 충만한 겁니다. 안에 태양의 에너지를 많이 받아서 너무 많이 받으면 그 부분이 썩어버리죠. 그렇지 않고 이렇게 햇빛을 잘 가리고 관리를 잘한 사과 같은 경우는 빨간스름해 이쁩니다. 사과가 덜 익으면 뭐 색깔이 어떻습니까? 녹색에 가깝죠. 그러니까 그린색, 사과색, 풋사과색, 녹색에 가깝죠. 그 사과를 먹으면 어떻습니까? 떨죠, 굉장히. 떨고 못 먹겠죠. 이건 덜 익어서 못 먹겠다. 바로 뱉어버리죠. 그죠? 그런 에너지. 빨갛게 익은 사과는 에너지를 많이 갖고 있는 거고, 녹색인 사과는 에너지를 아직 안 갖고 있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좋아하는 사과는 어떤 사과입니까? 빨갛게 생긴 사과죠. 그렇게 그 상태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 상태를 만들어야 임신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예, 아기는 그 신랑과 신부 몸에 에너지가 충만해서 세포 분열해야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세포 분열해야 아기가 생깁니다.